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역주택조합 해산시에 조합 채무가 있음에도 자녀 재산을 전부 분배한 경우에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즉 채무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하지 않고 자녀 재산을 전부 분배를 한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해서 확정이 된 판결입니다. 먼저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조합에 대한 조합공사를 한 공사대금, 시공사에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았었겠죠. 그래서 건설회사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합이 자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는 결의를 하고 실제로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건설회사는 조합 측에 청구를 해도 조합에 더 이상 재산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게 되어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해당 판결 선고가 되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건 핵심 내용은 건설회사가 재건축조합, 해당 사건은 재건축조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아니지만 지역주택조합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분을 소개해드린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조합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고요. 조합은 소송 진행 중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채권자, 즉 건설회사의 존재와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를 통해서 자녀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전부 분배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해산 총회를 하게 될 때 정산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결국에는 채무가 남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부분에 있어서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공사는 이제 미지급금에 대해서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고지를 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조합원들이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진 건설회사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은 조합이 채무를 인지하면서 고의로 남은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한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해당 행위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도 조합과 함께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조합 사례이나 지역주택조합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조합과 공동불법 행위가 되는데, 조합 같은 경우는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 분배 결정을 하게 되고,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분배 결의에 참여를 하고 재산을 수령을 해서 함께 공동불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전혀 몰랐다라고 조합원들이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고,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는, 해산 같은 경우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결국에는 조합원들도 충분히 알고 그에 따라서 채무 회피 목적으로 재산 분배를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라고 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존재와 채권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채무 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녀 재산 분배가 이루어졌고, 채권자가 조합을 상대로 해가지고 강제 집행할 것을 고의로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고 총회에 결의적으로 가담했고, 그에 따라서 실제로도 분배를 받았고 하기 때문에 조합과 연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대 같은 경우는 부진적 연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지역주택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라든지 요건을 보면, 먼저 해산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은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주택법 시행령 25조 2의 사망에 나와 있는데,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강제 해산 총회의 경우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조합 규약에 따라서 총회 결의가 이루어지면 되는데, 해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3분의 2로 규정된 곳들이 많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사업이 완료되어서 해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2분의 1로 낮춘 곳들도 있고, 애초에 3분의 1로 규정하지 않고 2분의 1로 그냥 해산 사업이 진행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2분의 1로 규정을 한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3분의 2 동의 같은 경우는 강제해산총회 일정 기간 내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때, 해산총회를 했을 때 해당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냥 임의대로 조합에서 사업이 안 되어서 해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합규약에 2분의 1로 되어 있으면 2분의 1 요건만 충족해도 되는 것입니다. 출석 정도수 같은 경우는 조합은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산 결의 후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서 해산 인가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청산 절차를 하게 되면 우선은 해산 총회를 하는 과정에서 청산인을 먼저 선임을 하고, 청산인이 현존 사무 진행 중이던 조합의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대체로는 해산 결의를 하기 이전에 분양 절차를 완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분양 절차가 완료가 안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일단 해산을 한 다음에 청산인을 통해 가지고 분양을 마무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모두 다 처분해서 현금화했다라고 한다면 채권자 공고를 해서 채권자에게 변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그리고 신고된 채권자들이 있으면 채무를 완전 변제한 다음에 남은 재산을 분배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사례에서 보다시피 우선 채무가 있다라고 하면 채무 변제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무를 전액 변제하기 전에는 자녀 재산을 분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조합 측이라든지 아니면 조합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채무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해당하는 것이지, 만약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무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배를 못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 채무 같은 경우는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알려진 채무라고 한정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 사단이고 민법상 법인 청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산인의 역할은 조합 해산 후에 법률 관계를 정리하는 역할입니다. 현존 사무를 종결하고요. 그리고 채권 추심 및 변제. 조합이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다면 회수하고 남은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분양을 통해 가지고 처분을 한다든지 해서 현금화를 완료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채무를 변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분배를 조합원들에게 하면 되겠습니다.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의 비율에 따라서 배분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n분의 1은 아닙니다. 자녀재산 분배 시에는 철저하게 채무를 확인해서 채무 변제가 우선시 꼭 돼야 되고, 그리고 투명하게 회계 처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외부에 있는 회계사나 세무사 등을 통해서 정리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법하게 채권자 공고를 하고 신고를 받은 다음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변제 절차를 거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산과 관련해서 의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